네, 지금 현장에 박영식 시사 에디터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재밌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 피날레가 어딜까? 우리가 그 장소의 정치학이라고 하잖아요. 수도권도 아닙니다. 호남도 아닙니다. 바로 부산에서 이 마지막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산이라는 장소적 상징성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그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그 당선 전에 후보 시절에 유세 일정을 짜실 때도 네. 영남 일정을 상당히 공을 들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전재수 장관의 경우에가 전 장관 그리고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부산의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부산시장의 가장 유력한 인물로 떠오르기도 했다가 네. 이제 관련 의혹이 통일교 의혹이 또 불거지기도 하면서 네. 자리를 물러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슈를 좀 전환하는 그런 효과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보고요. 또 부산에 힘을 싣는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후보 시절과 대통령의 모습이 뭐 동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이 정치인의 행동 중에 정치적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부산의 마지막 업무 보고 일정을 잡으시고 또 해양수산부의 업무 보고를 국무회의와 업무 보고를 동시에 부산에서 진행했다라는 것은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일정이라는 것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신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 이후에 지금 6년 만에 네. 부산에서 한 국무회의고 단순한 장소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라는 공약이 다들 우리 머릿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 해양 수도라는 구상에 또 이제 방점을 찍고자 대통령께서 부산을 가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이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보기에 대통령이 중앙 수도권만 신경 쓰는 대통령이 아니고 지방 분권과 지방 정부라는 표현들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예. 다른 지역민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민주당 그리고 진보에게는 부산은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지역으로 좀 인식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번에 부산 피날레는 뭐 해양경찰청과 뭐 해양수산부 이슈도 있겠지만 바로 PK 국민분들께 보내는 어떠한 사전 메시지다, 대통령 메시지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 민심 관리에도 들어갔다라고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잠시 표현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가 더 목전이고 네. 전재수 전 장관이 실제 부산시장 후보로 컴백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인 상황이고 예. 다른 후보도 지금 민주당과 사실은 대통령 머릿속에도 대통령실에서도 나름의 또 고민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부산을 방문한다라는 건 부산 민심 관리를 들어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따 저희가 뭐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글쎄요, 뭐 이제 부산 민심을 또 겨누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저는 뭐 부산 후임도, 출신, 예. 네, 부산 출신 인사를 찾는 구한다. 것도 뭐 예.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이제 네. 이런 언급이나 행보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전재수 전 장관의 사태가 부산 민심에 끼치는 영향까지도 내다보고 이런 선택을 하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산 민심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위기인데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잖아요. 네. 향후 판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물론 이제 6개월 남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부산 민심이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정당 지지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요동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전체 여론조사 판세나 이제 추세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고요. 특히 이제 앞서 언급을 했던 전재수 전 장관의 그 의혹 보도라든지 수사 사안들이 상당 부분 부산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일교 의혹이라는 게 개인적인 의혹이지 이것을 뭐 정당 차원의 혹은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냐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게 있어서 뭐 민심의 현명한 부산 민심의 현명한 판단에 따른다면 부산시장 선거도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민주당에서도 할 것 같고요. PK 지역 정치 아마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산은 사실 그동안 영남 지역은 야당의 기반으로 늘 여겨지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런 적극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면서 지방선거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떻게 이제 부산 민심을 관리하고 공략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부산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보관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가족 중에 제 태어난 곳이 부산이고요. 제 처가가 또 부산이라서 부산 쪽의 민심을 모르진 않습니다만은 어때요?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평가가 좀 야박하더라고요. 뭐 성과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부산 시민들이 많이 던지고 있어서 지금의 부산시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더불어서 만약에 어떤 민주당 인사가 부산 출신 민주당 인사가 부산시장 후보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어 준다면 충분히 부산 민심을 민주당 쪽으로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좀 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마지막 업무보고를 여러분들 보시면 인상 깊었던 게 해수부 단 한 곳이 마지막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의 특징이 생중계 그리고 부산이라는 장소의 상징성이 좀 결합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6개월 뒤에 다시 또 보고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부산 시대에 대한 어떤 그림을 좀 그려줬다는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뒤에 젠플릭스 시즌 2가 나오고요. 젠플릭스. 예, 젠플릭스 시즌 2가 또 이제 개봉을 할 것이고 네. 6개월 동안 꼭 뭐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로 두 번째 업무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첫 번째 업무 보고를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업무 보고는 훨씬 더 잘하겠죠. 뭐랄까 좀 잘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부산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제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게 뭐 바로 부산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공공기관 이전을 했던 지역 이전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네. 과거에도 보면은 뭐 여러 지역으로 공공기관들을 내려보내고 부처를 내려보냈을 때 뭐 세종이나 뭐 혹은 뭐 전북이나 이런 지역이 갑자기 발전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자리 잡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보내고 나서 그 시간을 좀 두고 보고 두 번째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했으니까 부산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에 대한 대목들이 많이 또 업무 보고에 투영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결국에는 생중계, 부산, 피날레 이 세 개가 같이 결합됐다고 보는데 이게 SOC라던가 부산의 공약이라던가 아니면 산업 전략으로 좀 연결될 여지는 없을까? 부산 시민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여지는 좀 없을까요? 근데 이제 파급 효과라는 게 실제성을 갖추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뭐 여전히 들고요. 네. 이게 뭐 임차료라든지 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적일 겁니다. 예.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정한 영향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정부가 지금 밝히고 있는 북극 항로에 대한 진출,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진면목 이런 것들을 동남권 해양 산업을 얼마나 잘 끌어올릴 수 있냐에 대한 네. 부분을 또 이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이제 우리 전수 앵커가 말씀 주신 대로 부산 민심도 당연히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되겠죠. 공공기관이 네. 내려왔는데 네.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내려보낸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정치권에서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뭐 중기적인 기대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네. 가령 이제 뭐 해사 전문 법원도 설립한다고 하고 그리고 북극 항로 추진본부도 가동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부산은 원래 우리가 제2의 수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죠. 해양 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 가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실제화되는 것이니까 뭐 그건 그때 가서 저희가 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산에서의 생중계 업무 보고를 보면서 이게 부산은 시작이기도 하지만 끝이기도 하다라는 좀 이미지를 줬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이번에 전반적 부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중계 업무 보고를 보면서 평가를 하신다면 점수를 준다면 몇 점? 그다음에 전반적인 평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또 점수가 제일 어려워요. 네. 저는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네. 저는 9.5점은 드려야 된다. 오. 원래 10점 만점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만점만 주면 너무 또 보시는 분들이 명비어천 간다라고 할까봐 0.5점은 깎았는데 네. 0.5점을 깎은 이유보다는 네. 사실은 9.5점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 업무 보고를 생중계한다라는 게 처음 있는 일인데
국민들이 대통령과 이 고위공직자들 간의 어떤 이런 질답 과정을 보면서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행정의 이해도를 높여줬다라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물론 이 투명한 행정이라는 것은 이 꼭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네. 이미 일찍이 그동안 6개월 동안 보여준 게 있어요. 네. 수보 회의도 공개하고 국무 회의도 공개하고 네, 뭐 모든 맞습니다. 것들을 다 지금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차제에 중앙 정부에서 이런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아니 뭐 서울시장은 왜 못합니까? 대전시장은 왜 못합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은 왜 못합니까? 정보를 더 투명하게 모든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좋은 본보기가 된 측면에서는 뭐 만점 드리고 싶은데 9.5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어떤 직책이고 어느 정도 이 업무에 대한 통할권을 가지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것 같고, 거기에 참석해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라든지 산하기관장들이 좀 노출된 장면들을 보면 잘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 이 월급값을 세금값을 못한 그 국무위원이라든지 공공기관장들이 많았잖아요. 이번에 실시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드러내줬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뭐랄까 효능감을 준다라고 네, 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보는 국민들에게도 효능감을 주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관장들이 젠플릭스 시즌 2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거를 또 기대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혼날 건 혼나더라도 고칠 건 고쳐야 된다, 이런 어떤 족적을 남겼다라는 거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0.5점은 그럼 뭐냐라고 물어보실 분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한국 분들이 그냥 넘어가실 분들이 아니어서 그렇죠. 저는 이른바 뭐 환빠 논란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만들어진 논란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굳이 이 어떤 환단고기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환빠란 표현 안 쓰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주제가 굳이 등장하지 않아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일부 해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도 당연히 자유롭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보기 좋습니다만은 가급적이라면 다음 젠플리스 시즌 2에서는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즉 레거시 언론들, 요즘에 뭐 재래식 언론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그런 레거시 언론들에게 굳이 뭔가 먹잇감이 될 만한 거는 안 던져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차원에서 0.5점을 일부러 깎아봤습니다. 네, 양해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상중계할 때 이를 갈고 작심 발언했잖아요.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언에서 화제가 됐는데, 그래서 아마 야당 측에서는 이런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품격도 없고 권위도 없다, 이게 대통령이냐, 이러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적을 하시는 분들은 네. 과거에 누구를 옹립해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 일단 그러니까요. 물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네.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생방송을 하잖아요. 이 생방송 자리에서 대본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본대로 안 하는 게 더 많거든요. 훨씬 많죠. 그리고 이 애드립을 치다 보면은 사실 생각지 못한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네. 다만 그 논란이 두려워가지고 장을 못 담그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의 본질, 대통령이 언급했던 내용의 그러니까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환단고기 논란도 그 환단고기에 대한 논쟁을 붙일 게 아니라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게 그 질문이 왜 나왔는지에 그렇죠. 대한 목적의식과 본질을 봐야 되는 맞아요. 것이지, 주변부적인 걸 가지고 뭐 품격 논란이라든지 네. 갑질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건 저는 본질과는 다른 곳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비판을 위한 비판에 지날 게 아니고 지금 이 업무 보고를 하는 이유,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엇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지, 뭐 대통령의 품격이라든지 어떤 자세와 태도, 애티튜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리돌림하듯이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행정을 했던 대통령을 밀어서 옹립을 했는지를 한번 반성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좀 명구스러운 일 아닐까요? 뭐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장면 중에 재밌었던 게 네. 초코파이가 1,000원짜리잖아요. 이거 네. 왜 기소했어요?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게 개인적으로 재밌었는데 그 씬 기억하세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법무부 그리고 검찰 쪽 업무 보고에서 나왔던 질문이고, 네. 사실 그런 질문들을 보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어떤 것에 분노하고 그 분노에 또 공감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가령 최근에 어떤 논란이 있었고 네. 어떤 주제가 이슈화 됐는지를 잘 대통령 스스로가 커뮤니티나 SNS를 모니터링해가지고 관련 부처 장에게, 공공기관장에게 이것을 질문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효능감을 느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뭐 비단
법무부나 검찰 측 업무 보고에서만 나왔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관련된 그런 질답 과정에서도 그 이후에 그 논란이 있었던 그 이후에 다음날 업무 보고 모두 발언해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아니 책임을 졌다면 권한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책임을 지는 자리다. 네. 왜 세금 받아먹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네. 그리고 이 윗선에서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업무 보고에 대한 왜곡과 오염을 가져오면 행정이 비틀어진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주지를 계속해서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업무 보고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를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초코파이와 관련된 질문이었고 인국공 사장에 대한 질타,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졌던 죄송한데 새만금청장이라든지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아니 지금 내각에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라든지 민주당 출신 인사들도 혼이 안 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일을 못하면 혼났죠. 여야 출신을 막론하고 일을 못하면 혼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잘하면 되는 거죠. 일 잘하는 대통령의 기준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아내도 잘한 일 칭찬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번에 이학재 사장 얘기도 계속 나오지만 네. 망신주기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다시 반박 한번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각에서는 굿캅 배드캅이라는 표현도 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할 일을 한 거지만 완곡하게 또 이제 공무원들 이 집단과 분위기 정서 형성을 위해서는 칭찬할 건 또 많이 칭찬을 해주면서 가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목소리를 이제 영부인 발언을 따서 대통령이 한번 언급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 질책에 대한 자체 해명이기도 합니다만은 권력은 강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맹장이 있다고 하면 용장이 있다라고 하면 덕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맹장, 용장이라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덕을 가지고 있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지도자이기도 하다라는 모습을 스스로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김혜경 여사의 발언을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불러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질책 뒤에는 분명히 격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상필벌이라는 얘기를 대통령 스스로가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벌이 필요할 땐 벌을 주더라도 상이 필요한 곳은 상을 주겠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내가 모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때는 내가 당근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일을 잘하면 승진도 시켜주고 포상도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업무 보고 자리를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발언도 하셨었죠. 이게 어색하고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힘들 수는 있는데 자주 하다 보면 이것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성남시장이거나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 행정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공무원들을 부리는 데는 또 나름의 귀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젠플릭스 시즌 2에는 물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질책할 건 질책해야 되지만 시즌 1에 출연했던 이런 주 조연들이 훨씬 더 나은 역량과 성과를 가지고 시즌 2에 나와서 이 총 감독인 이재명 감독에게 칭찬받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시즌 2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 보고 부산에서 피날레를 했는데 부산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준 그런 업무 보고였고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라는 보여주는 업무 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시사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